안녕하세요. 창고에 잠들어 있던 한정판을 가지고 온 가성비 가솔트입니다. 현재 홍콩 택시 모델은 아반떼 까치나 지프니처럼 국적을 띠는 한정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모델 중에서는 일반 금액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도 있었는데 작년 지프니부터 금액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지만 또 슬픈 건 이 모델은 현재 타미야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꼭 매장 방문으로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슬프네요. 실 차량을 베이스로 한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큰 도색 없이도 기본적으로 박스 아트와 유사한 컬러감을 나타내주는 이분할 파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라는 이름답게 크롬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기어는 초고속이 들어가고요. 프론트 모터 에어로 샤시, FMA 샤시와 리어 스테이, 그리고 보시게 되면 회색 타입의 하드 타입입니다. 당시에 이런 형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기본 컬러가 있지만 도색을 추천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스티커와 약간 색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휠의 단면적을 메워주기 위해서 크롬, 이에는 크롬 크롬으로 색을 칠해주고요. 건조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크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샤프트, 제가 요즘 이상하게 한정판에서 많이 털리긴 털렸는데, 그러니까 샤프트가 좀 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휘어 있진 않네요. 역시 22,000원의 위력인가? 한정판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조립하면서 조금 느끼는 건 샤프트의 기어가 좀 헐겁다라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샤프트가 조금 더 날씬한 건지 기어가 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윤활제는 꼼꼼히 발라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활제가 잘 퍼질 수 있도록, 좀 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한 번씩은 굴려주고요. FMA 샤시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보시게 되면 프로펠러 샤프트나 모터를 결합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제 나이대라고 하면 X샤시 모델을 많이 만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녀석들은 샤프트나 모터 터미널, 모터를 넣을 때 그냥 일직선으로만 넣어도 됐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넣지 않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휘겠죠. 이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꼭 조심해 주시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FMA 샤시의 매력 포인트가 스키드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키드바가 조금 짱짱하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좀 직관적인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모든 샤시에 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인 컬러감 자체가 박스아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도색은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뽑기 운이 없는 게 또 있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서페이스는 쓰지 않고 대신에 좀 코팅되는 부분들을 조금 사포로 좀 갈아내준 다음에 미카 실버를 이용을 해서 도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위에 같은 톤 계열이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색 올라가기에는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좀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처 다 다듬지 못해서 칼 끝으로 살짝 다듬을게요. 칼 등으로 좀 다듬을게요. 편법이지만 이거 나름 잘 쓰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모르게 이 파란색 칼과 노란색 칼을 좀 자주 쓰기는 합니다. 노란색 칼 같은 경우는 제가 건담 처음 할 때 샀던 거라서 그냥 오래 쓰고 있는 거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조금 만들 때 좀 재미있게 만들고 싶고 색깔 좀 톤도 맞추고 싶어서 좀 저렴한 중국산 쿠팡에서 할인할 때 칼날 종류를 좀 많이 해서 같이 사는데, 현재는 좀 칼날만 쓰고 있네요. 다음에 좀 되도록이면 다양한 칼날을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쓰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택시 같은 경우는 데칼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보통 보면 큼직큼직한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큼직큼직한 게 더 붙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한번 조금만 잘못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먹선 흐름 라인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 택시 모델 같은 경우는 지프니와 함께 현존하는 타미야 미니카 모델 중에서, 또 미니카 레이싱 중에서는 이렇게 각진 형태의 타입이 막상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모델이
거의 박스 형태에 가깝고 거의 유일한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택시가 먼저 나왔고 지프니가 그 순서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택시가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옆 부분을 먼저 눌러주시고 앞뒤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앞에 범퍼는 풀카울 범퍼를 좀 달아야겠죠. 아무래도 바퀴 자체를 카울이 거의 다 뒤덮고 있어서 카울도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모르게 두부 먹고 싶지 않으세요? 두부. 저는 두부가 먹고 싶습니다. 오늘 하는 작업 자체가 스크래치 빌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명칭을 몰랐어요. 그런데 링스 삼바님께서 이런 작업은 스크래치 빌드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당황해서 뚜껑은 날렸지만 하지만 작업은 당황하지 않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이니셜 D의 하치로크를 조금 재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윗부분을 커팅을 해줄게요. 조각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최대한 절단면에 조금 미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커팅을 했고요. 일단 또 먼지 좀 제거하고 할게요. 먼지 이게 너무 쌓이면 제가 요즘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톱으로 하긴 했지만 절단면이 상대적으로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좌우 튀어나온 부분들과 절단면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러지 않게 되면 도색을 올렸을 때 깔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치로크의 조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부분을 조금 검은색을 하더라도 헤드라이트가 튀어나오는 부분은 제가 못 만들더라도 좀 흔적이 있었다라는 패널 라인 정도는 제가 살짝만 그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야 조금 그럴싸할 것 같아서요. 커팅하고 나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비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설도엽 선수 영광으로 해서 그때 만들고 쓰다 남은 다이소 퍼트를 이용해서 조금 메꿔줄게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적당히 말려 있을 때 커팅하면 되는데 제가 잠깐 커피 먹다가 와가지고 이놈의 망할 놈의 커피. 그래서 좀 계속 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붉은 입자에서 조금 미세한 입자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최대한 면적 자체가 고루 깔끔하게 진행이 되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실수하기는 했습니다. 회색 위에 다른 색을 올릴 걸 하긴 했는데 좀 귀찮아서 한 번에 흰색으로 해버렸고요. 또 귀찮아서 사실은 도색이 다 떨어져서 부분 도색으로 검정색을 나머지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줄 몰랐어요. 저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66 미니카 만들 때도 썼던 메탈릭 테이프를 이용을 했고요. 옆에 데칼 같은 경우는 이니셜 D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컴퓨터로 집에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타미야 앞부분에 로고를 이용해서 꾸며줘 봤습니다. 일단은 택시부터 운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캐릭터 가득했습니다.